니까지 게 무슨 편입이냐? 30대 돌머리가 20대를 어떻게 이기냐? 알바몬 검색해보면 많습니다. 독서실 학원 알바?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문법 선생님이 뭐 1형식 있고 2형식 있고 3형식 있고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저게 뭐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다솔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 편입 커뮤니티 카페에 긴 장문의 편입 후기 글을 올리신 분입니다. 굉장한 화제가 됐었죠. 조회수도 무려 2,000건을 넘더라고요. 왜냐면 편입은 20대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0대 어엿한 사회인이 도전을 해서 성공한 스토리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주간 편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민대학교 유라시아과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36살, 86년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등판하셨습니다. 되게 긴 편입 후기 글을 저도 읽었어요. 그게 무려 조회수 2,000회를 지금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특별했던 거는 30대만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인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도 있었고, 굉장히 감동적인 일화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길게 남기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작년에 수험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공부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정말 내가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나처럼 공부를 좀 나이가 들었어도 하는 누군가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가 공부했던 그런 과정들을 정말 세세하게 적고자 했던 게 그렇게 긴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36살이라는 나이가 새로운 걸 도전하기에 그렇게 빠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입을 결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안 했었고 그러면서 대학을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진학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삶을 20대에 살았고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었거든요. 사회복지라는 이런 학문이 저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이제 저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이제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 나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리운전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뭐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벽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벽지를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가게 업주분들한테 되게 갑질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죄송하다는 말밖에 했던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퇴근길에 이제 항상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한강대교를 건널 때마다 제 인생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후회했었는데 이제 라디오를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진행자분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만약 관속에 들어가기 죽기 직전이라면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가장 제 학벌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벌 때문에 되게 굉장히 고통받았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제 학교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이력서를 쓸 때는 대학 한 해만 가면 되게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심지어는 뭐 소개팅을 나가서도 상대 여자분한테도 제 학교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정말 학벌이라는 이 저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자 벽을 진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진짜 같이 죽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벽지 회사를 그만두고 편입학원을 알아보고 조사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대학생들과는 다른 30대만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것 같아요. 네. 사회에 직접 나가서 학벌이라는 벽에 직접 부딪히면서 깨달으신 거잖아요. 네. 처음 편입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주변 반응이 굉장히 좀 조롱하고 비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니까지 게 무슨 편입이냐? 30대 돌머리가 20대를 어떻게 이기냐?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부모님 좀 생각해라. 결혼이나 하고
애를 낳거나 뭐 그렇게 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만 없다. 어떻게 사람이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사느냐. 이런 말을 굉장히 들었던 것 같아요. 힘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부모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밖에. 그래서 그만큼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께는 제 꿈을 이렇게 응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 이제 편입을 이렇게 학원을 알아보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동기부여가 충만했었거든요. 제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충만했었기 때문에 아 과연 내가 어느 학원을 가야 될까 이런 걸 굉장히 좀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 집하고 학원과의 거리가 어떤지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또 학원의 커리큘럼도 어떻게 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많이 봤고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과외도 해주고 학원도 해주고 선생님이 좋다고 해도 제가 하기 싫은 거는 다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잘 하시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고 저는 공부 외적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공부 외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뭐 교통이나 학원에서 어떤 거를 제공해 주는지 또 학원 근처에는 뭐 편의시설이나 밥 먹을 장소 또 근처에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 환경 위주로 좀 많이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차피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쵸. 했어야 되는데. 노베이스 중에 노베이스라면? 그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영어의 뭐 주어 동사도 몰랐고 뭐 진짜 영어를 한 줄도 몰랐습니다. 영어를 한 줄도 몰랐어요. 진짜. 알파벳만 읽을 줄 알았지 한 줄도 해석을 못했던 그런 완전 노베이스였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학원 다니셨을 때 영어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네.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학원에 가면 내가 뒤처질까봐, 그죠. 따라가지 못할까봐 인강부터 끊는다거나 그죠. 바로 못 가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그냥 이렇게 끊으셨어요? 네, 바로 그냥 9월 달부터 이렇게 선행반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서 그냥 등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출석을 했죠. 진도는 어땠어요? 따라가기 좋았나요? 일단은 첫 수업 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이렇게 영어 구문이란 게 있잖아요. 영어 구문이란 말이 뭔 줄도 몰랐고 문법 선생님이 뭐 1형식이 있고 2형식이 있고 3형식이 있고 이런 걸 설명하는데 저기 뭐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짜 외계어를 듣는 기분이랄까. 네,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내려갔는데 이제 중앙대학교 기출 모의고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펴보니까 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집안엔 다 편집하겠다 말을 해놨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 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레벨 테스트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레벨 테스트를 할 수준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내가 실력이 좀 올랐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일단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과정 이제 공부를 하니까 솔직히 그때까지도 아직 이게 영어를 내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런 게 확신이 잘 들진 않더라고요. 대신에 잘했던 거는 제가 단어는 되게 열심히 외웠거든요. 그래서 암기력은 그래도 내가 그나마 있구나 해서 단어 테스트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단어 테스트는 뭐 꼴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어는 그래도 잘 외웠던 것 같은데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감이 약간 잡힐랑 말랑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4개월까지 왔으니까 그래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동기부여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응원을 또 많이 해주셨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응원을 많이 받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휘랑 문법이랑 논리, 독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문법적으로 공부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하잖아요. 네. 본인만의 노하우가 네.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흐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하루에는 이제 문법하고 독해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단어는 무조건 하루에 절반 이상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법하고 독해를 알아도 이제 저는 비유를 하자면은 문법하고 독해를 무기라고 비유를 하고 싶고요. 단어를 총알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총알이 없으면은 그 무기는 정말 쓰레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어는 총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총알이 많아야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초반에는 단어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단어가 좀 쌓이다 보니까 독해나 문법으로 하더라도 이거 내가 외웠던 단어인데 공부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에 좀 초반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단어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문법도 좀 보이고 독해도 보이고 논리도 보이고 이런 과정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게 공부하면서 이제 거의 수험생활 끝이 이제 다가올 때쯤에 내가 이 정도면 붙겠다, 뭐 어떻겠다는 그런 감이 좀 오나요? 감이라기보다는 저는 되게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한 지 한 1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9월부터 한 5월. 그때 되니까 이제 좀 약간 좀 자만심이 생기더라고요. 초심을 잃었네. 네, 그죠. 이제 새벽 미니 모의고사라고 학원에서 이제 새벽에 수업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새벽에? 네. 그래서 5문제 정도 풀며 이렇게 푸는데, 당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되겠다. 야, 이제 진짜 자신감 있다 해서 5월 모의고사 때 이제 단배정을 하거든요. 네네. 나는 무조건 하이스트 반으로 간다. 최고반으로 간다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안 읽히는 거예요, 문제가. 왜 안 읽히지? 왜 안 읽히지?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꼴찌했어요. 18.5점을 맞았어요. 제가 점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100점 만점에 18.5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 18.5점도 찍어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좀 감이라기보다는 자만심에 빠졌던 시기가 아닌가. 그게 편입 준비한 지 몇 년 됐다고? 몇 달 그때 때라고?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5월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어요. 1년 됐는데 18점? 그죠? 네, 그때. 와, 그러면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1년 가까이 했는데 안 되네. 그만둬야 되나? 이거를 한 1시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시 다잡으셨어요? 이제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가서 이제 항상 수험 생활을 하면서 그만 속고 싶단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 속고 싶다? 네, 그만 속고 싶다.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오네. 항상 속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 속고 싶다는 말을 심지어 시험지에 이름을 적을 때도 그만 속고 싶다 이렇게 적어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맨날 속으니까 제가 속기 싫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도 감사드리는 부분이 선생님이 그때 그래요 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잡아주셨어요. 잡아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 공부 습관에 조언해주시고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 마음을 다잡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속아본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그 다음 모의고사 때 역대 최고점을 맞았었어요. 와, 네, 정말요? 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럼 편입 생활을 하면서 내가 꼭 이거는 지켜야겠다는 뭐 습관이나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그죠. 이제 습관이란 게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환경을 제가 만들었어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또 주말에 늦잠 잘 수밖에 없는 환경, 또 저녁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경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아르바이트를 독서실이나 학원 이런 쪽으로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시험 준비하면서 9월부터 시작하면서 어학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어학원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이제 가서 사무를 보조를 보는 건데 거기 이제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가니까 면접 보러 가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셔서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앉으니까 뭐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10시까지거든요. 근무 시간. 네. 그래서 10시까지 그냥 앉아서 단어 보고 이렇게 그냥 집에 못 가고 계속 거기 앉아서 책을 보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학원 자습 보조 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별의별 알바가 다 있습니다. 알바를 보는 거. 그래서 8시부터 출근해가지고 12시까지 이게 수능 하는 친구들 자습하는 것 앞에서 같이 감독하는 알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늦잠도 안 자고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늦잠을 자지 않게. 또 아침에는 저 특강 미니 모의고사 그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공부는 못했지만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늦으면은 또 다른 학우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렇게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든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편입이라고 하면 1년 반 정도도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닌데 영리하게 되게 상황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제 자신을 안 믿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주말에도 하루 종일 편입 공부만 한다 그러면 되게 쉽게 지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아르바이트 환경도 바꿔가면서 진짜 편입생들 중에 금전적인 문제 있는 친구들 많은데 꿀팁 되겠어요. 네, 그죠. 아쉽게 알바몬 검색해보면 많습니다. 독서실 학원 알바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편입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되게 예민해질 때가 많거든요. 정말 예민해져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주변 요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변 요인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시끄러운 카페 가서 공부하기, 아니면 뭐 학원에서 정말 뭐 부산 산만한 친구 옆에 가서 공부하기, 또 정말로 추운 자리에 가서 공부하기, 이런 외부 요인들에 무뎌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시험장에 가보시면은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리 떠는 사람, 사인펜으로 찍찍 문제 푸는 사람, 뭐 쭝얼거리면서 문제 푸는 사람, 또 시험장이 엄청 추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외부 요인들을 되게 대비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시험장 가서도 이번에 봤는데 그런 게 비슷한 상황이 몇 번 만들어졌어요. 정말 추운 시험장도 있었고, 진짜 옆에 막 뭐지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했다면은 되게 당황을 했었을 텐데, 시험을 보면서 나 저런 거 연습했잖아, 익숙하잖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익숙해지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는 몇 군데나 지원을 하신 거예요? 학교는 제가 원서값만 거의 100만 원 넘게 나왔더라고요. 원서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교를 보면 이제 국민대, 경기대, 단국대, 뭐 가천대, 인하대, 명지대, 외대, 뭐 중앙대, 홍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지원했던 것 같아요. 상명대 이런 식으로. 그런데 특별히 국민대를 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편입 전통 중에 하나가 국민대가 가장 먼저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9,20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시험을 2번 보고요, 오후에 시험을 2번 봅니다. 그래서 편입 거의 모든 수험생이 이제 시험을 가장 먼저 보니까 가장 많이 오는 학교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뭐 국민대를 원하든 안 하든 편입 수험생들은 아마 다 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대를 갔는데 이때가 제가 편입 커뮤니티를 보니까 국민대가 원래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출제자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국민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 저녁 시험 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게 편입 커뮤니티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만 어려웠던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국민대 저녁이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저녁에 시험을 봤습니다. 또 에피소드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국민대를 갔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앉아있는데, 이제 긴장되고 시험지를 딱 봤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 기계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기계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계가 갑자기 5초마다 갑자기 이렇게 딱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시험 딱 시작하자마자. 시험 시작 전이면 제가 감독관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기계 좀 소리 안 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시험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딱 흔들렸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외부 요인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진정을 했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우니까 와 10분 동안 하나도 못 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정도 지나니까 국민대는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으니까 못 가겠다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풀이법대로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대는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민대가 에피소드가 많은 게, 국민대가 이렇게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1차 결과가 발표가 났을 때 확인을 안 하려고 했어요, 국민대를. 어차피 떨어졌는데 확인 안 하려고 했는데, 같이 공부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래도 형 한번 확인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1차를 합격하게 되면은 학교에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근데 확인 안 하려다가 마감 하루 전날에 떨어진 거 한번 붙여봤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1차가. 그래가지고 야 뭐냐 이거 해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바로 해가지고 이거 서류 혹시 내일까지 오늘까지 보내면 되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인터넷에서 들어가가지고 서류 뽑은 다음에 우체국에 특급 배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서류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동생한테는 제가 이 카메라로 정말 고맙다는 말 해주고 진짜. 싶어요. 네, 합격을 해보라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쳤던 학교 중에는 국민대가 제일 어려웠어요? 국민대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저한테 너무 어려웠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념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중앙대나 어려운 학교가 몇 군데 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학교들은 지원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높은 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뭐 이런 한양대 이런 곳들은 좀 괜히 또 가서 자주 좀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그런 데는 지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인하대를 좀 많이 가고 싶었거든요. 인하대도 되게 가고 싶었던 학교였는데 인하대를 이제 가기 전날에 홍대가 바로 시험 전이었어요. 그래서 홍대 다음에 인하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홍대가 끝나는 시간이 4시 40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인하대 시험을 보면서 무슨 이게 정신을 못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4시 20분에 인하대가 끝나거든요. 근데 끝나는 시간을 4시 40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다가 야 시간 많이 남았네 이러는데 갑자기 앞에 감독관님이 30분 남았습니다 이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나고 그때부터 글이 안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뒤를 완전 찍었는데 그 신기하게 또 1차는 붙었더라고요. 네, 근데 1차는 붙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또 있었고요. 또 한 번 아주대를 시험 보러 가는데 이제 시험 차를 운전하고 왔거든요. 운전하고 갔는데 모르고 고속도로를 타 버렸어요.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길을 좀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된다는 것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때 진짜 시끄럽습니다. 아니 아주대 갔는데 수원 그 용인가도 고속도로 타버려가지고 못 들어가가지고 시험한 시작 한 20분 전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주대 그렇게 일찍 출발을 해야겠어요. 일찍 출발을 해야 돼요. 네, 미리 가본다거나 네, 네.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러면 합격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은 건 있나요? 일단 어렸을 때 과외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딱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저처럼 공부를 안 하거나 못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딱 한 명만이라도 좀 가르쳐 보고 싶어요. 네, 과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나이가 이렇다 보니까 뭐 학교 가서 뭐 PC를 하거나 뭐 여자를 사귀려는 뭐 이런 거는 좀 나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서 정말 희망이 되고 싶어서 과외를 딱 한 명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 미래의 스타 강사로 한번 나중에 네. 그러면 저야 영광이죠. 네,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편입을 준비하실 학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항상 이런 순간들을 되게 공부하면서 꿈꿔왔던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합격을 하면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주인공들 있잖아요. 주인공들을 항상 보면은 엄청 두드려 맞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운도 없고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인공들은 항상 이런 역경들을 훌륭하게 이겨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안한 듯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힘드신 분들도 지금 제가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쓰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이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을 해서 내 자식이나 혹은 미래의 내 배우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기 안 하시고 드라마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36인데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여기 계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절대 못할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베이스 중에 노베이스 30대 늦가기 편입생의 성공 스토리 재밌게 들어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입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